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. 한 파산관제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2024년 4월 최신 보고서입니다. 이걸 보니까 서울 개인 파산 절차, 실제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어떤 사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는데, 진짜 그런지, 또 왜 이렇게 사건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, 여러분께서 현실적인 시간표랑 그 변수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입니다. 네, 그 자료에서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요. 정말 신속하게 종결되는 사건들입니다.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요. 파산 선고 후에 한 3개월, 4개월 그 정도 만에 면책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아요. 3, 4개월이요? 네. 예를 들어 1월 중순에 선고받고 4월 초에 첫 기일 잡혔는데 거기서 바로 종결 이런 식이죠. 야, 선고 후 3, 4개월이면 진짜 빠른 거 아닌가요? 그럼 보통 신청부터 따지면 전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?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면 서울 기준으로는 빠르면 한 4개월, 보통은 6개월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4개월에서 6개월? 그래도 생각보다는 짧네요. 그럼 이렇게 빨리 끝나려면 뭔가 조건이 딱딱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딱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. 첫째는 환가, 그러니까 처분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줄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. 아, 재산 문제? 네, 자료에도 나오지만 보증금 한 400만 원 정도? 아니면 정말 소액 예금, 또 오래된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. 한 700만 원 상당이라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. 이런 건 그냥 환가 포기 대상이 될 수 있죠. 즉, 송달 완료입니다.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재산 없고 이의 없고 송달 완료. 그런데 모든 사건이 이렇게 술술 풀리진 않을 거잖아요. 당연하죠. 자료를 보면 몇 달은 그냥 넘어가고 심지어 몇 년씩 걸리는 사건들도 보이던데요.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한 이야기 같아요. 뭐가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걸까요? 가장 흔하면서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그 송달 문제입니다. 송달이요? 서류 보내는 거 말씀이시죠? 네. 채권자 주소지가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너무 자주 가서 서류 전달이 자꾸 실패하는 거죠. 자료에도 보면 특정 자산관리 회사, 땡땡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런 곳이나 아니면 개인 채권자 김모 씨한테 송달이 계속 안 돼서 몇 달씩 지연된 사례가 나와요. 아, 정말요? 네. 심지어 한 사건은 이 송달 문제 해결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요.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. 와, 7개월이라니? 그냥 서류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군요. 좀 뜻밖인데요. 그럼 송달 문제 말고 또 절차 자체를 길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요? 물론 있죠. 처분해야 할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법적인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걸 환가 및 분쟁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험 해약 환급금처럼 현금화해서 나눠줘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죠. 아하, 또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빚을 확 갚아버리는 거 이걸 편파 변제라고 하거든요. 이게 문제가 돼서 다른 채권자들이 그 돈 다시 돌려놔라 이렇게 부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. 복잡하네요. 네.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재산을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소송을 지내려야 하고 때로는 채권자랑 합의 즉 화해 계약을 맺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럼 합의, 그러니까 화해 계약이 잘 되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나요?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. 그 합의 내용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켜야죠. 근데 화해 계약 불이행 이것도 주요 지연 사유 중 하나입니다. 돈을 안 주면요? 그렇죠. 예를 들어 1,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한 8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안 낸다. 그럼 그 나머지 400만 원이 다 들어올 때까지 절차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. 이걸 법에서는 속행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. 사건이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죠. 자료에도 800만 원 납입 기다리느라 속행된 사례가 있었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재산 매각하려고 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당연히 그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절차가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요. 와, 진짜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듣다 보니 자료에 2022년에 시작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던데요.
심지어 뭐 10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. 맞습니다. 특히 소송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재산 관계가 아주 까다로운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2년, 3년, 정말 드물지만 10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합니다. 10년이요. 네,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딱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. 파산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,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분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혹시 내 재산이나 채무 관계에 숨어있는 복병은 없는지, 만약 있다면 절차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릴지 미리 좀 가늠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서울의 개인 파산 절차라는 게 정말 아무런 쟁점이 없다면 신청하고 4개월에서 6개월만 해도 깔끔하게 끝날 수 있지만 네, 이상적인 경우죠. 네. 하지만 송달 문제라든지 재산 환가 문제, 또 법적 분쟁 같은 변수가 탁 끼어들면 예상보다 훨씬 어쩌면 몇 년씩 길어질 수도 있다. 이런 거네요. 결국 이 모든 게 실제 신청을 고려하시는 여러분께는 사전 검토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이 자료를 보면 송달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잖아요. 근데 이 효율성이 한 개인의 경제적 재기 속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드러납니다. 법적인 절차의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개인의 삶, 이게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 절차 자체의 공정성이나 신속성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 어떤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